김해 신공항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국토부 발표 이후 파장이 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시범 가동 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 중단과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의 개교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가 민선 7기 1주년 간담회에서 지역 재생을 통해 소멸도시의 불명예를 씻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김해 신공항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대구시와 시민단체들 간의 의견 다툼에 불을 지핀 건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반발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분열됐던 대구 내부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중 하나인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는 이번 총리실 검증 합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시도가 이미 합의한 건데 이번 과정에서 대구 경북이 배제됐다는 겁니다. 이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 추진은 중단하고 남부권 관문공항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남부권 기업들이 저 인천공항까지 물류를 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류 중심에 또 여객도 포함하는 그런 관문공항을 제2관문공항을 남부권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죠. 그런 거죠. 공항 관련 또 다른 단체인 시민의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는 김해공항은 확장안을 따르고 대구 민간공항은 지역 거점 공항으로 개발하고 K2 군공항은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가덕도 관문공항 건설과 대구공항의 군의 의성 이전입니다. 대구는 공항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고 하늘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미래가 완전히 봉쇄되는 그러한 어려운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사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일정을 재확인하기로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11월 말까지는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부와 다 합의를 받고 그런 방향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총리실에서 재검토하자는 논란이 지역 싸움에서 내부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완공을 앞두고 시범 가동 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 중단과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 시 발생되는 유해 물질로 인한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 상가에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검은 만장에는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경북 북부 12개 시군의 쓰레기를 하루 최대 500톤까지 처리하는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험 가동을 앞두고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친환경으로 건설을 하더라도 굴동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유해 물질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불가피한 환경상의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소각장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와 소음, 정체불명의 수증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시험 가동을 한 달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가연성 쓰레기 태우겠다고 합니다. 시험 가동하면은 높은 굴뚝에서 나오면은 더 멀리 날아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반대하는 거. 경북도청 관계자는 수증기는 소각로 테스트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한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태워 없애는 소각 방식이 아닌 미생물 분리 처리 방식이라며 주민들의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소각장은 지난 5월 24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 중입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24일부터 하루 최대 200톤 반입해 저장,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소각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소각장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북도를 비판하며 법정 소송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신도시 소각장은 시범 가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들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인허가 과정의 불합리와 신도시 주민들이 배제된 과정을 국정감사에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설립 인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영천시와 한국폴리텍대학이 대학 설립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에 건립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의 설립 인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대학 설립 인가 불가와 비학위 과정만 개설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학 설립 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립 시기를 한 해 늦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영천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20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시행 규칙에 의해 12개월 전에 교육부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 6월 11일에서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금 인가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2020년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대학을 건립하면서 한국폴리텍대학 법인과 서로 해야 할 업무 영역과 역할을 분담해 왔다며 설립 인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올 2월부터 학교법인 폴리텍대학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해 교육부를 담당하여 담당 사무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 2020년 신입생 보조를 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서로 세금 소재를 가지고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천시는 앞으로 설립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국민청원, 교육부 방문 집회 등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대학 설립 인가건이 국회 상임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4년 동안 의성군의 성과를 보여주며 남은 임기 동안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 산업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내년 5월에 개장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입니다. 공정률 40%로 올 10월 완공됩니다. 3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수영장과 레스토랑, 훈련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의성군의 특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미래 10대 전망 중 하나인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의성군만의 특색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김주수 의성 군수는 민선 7기 1주년 간담회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켜 청년 유입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 태포배양 요즘에 이제 회사하고 이제 MOU도 이제 하고 제조 분야에 대해서 하고 농공단지가 그중에 휴폐업되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정리해서 지역 재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의성군 안개면 일대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과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을, 의성읍을 거점으로 하는 동부지구는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균형 있는 지역 재생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육아도 하고 또 애들 교육도 하고 이게 이제 공공 생활 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인데 우리 의성읍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조금 더 이렇게 융복합하고 있다. 반면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5월 기준 의성군의 인구는 5만 2천여 명, 지난해 7월과 비교해보면 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월 평균 20명이 태어나는 것에 비해 80여 명이 사망하는 자연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지만 전입신고를 한 사람 못지않게 의성군을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아 유출 인구를 어떻게 잡을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출 인구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의료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읍에는 이제 딱 없어져 갖고 없는데 이제 양재 지역은 이제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읍은 이제 조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그런데 이제 양재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서부 지역부터 해놓고. 민선 7기 1년을 맞은 의성군,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시책들이 인구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의원 발언대 순서입니다. 육정미 수성구 의원이 엄마들을 위한 자기개발 공간인 마더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을사동, 황금1, 2동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 친화도시 수성구에 걸맞는 여성의 성장과 아이들의 돌봄이 함께 보장되는 공간, 그 공간으로서의 마더센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에 먼저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에는 5군데의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이 있습니다. 도산동에 한 군데, 용학도서관에 한 군데,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신축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이 있습니다. 함께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의 목적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이게 부모 공동체가 운영 주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보시면 아이들 중심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공의 공간에서 아이들을 놀게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공간이 어머니들에게는 전혀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그와 함께 아이 돌봄도 이룰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공동육아 나눔터에 나와 계시는 어머니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낮에 집에만 있기 좀 해서 네. 애기 밖에 나가고자 하니까 네, 어디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아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봐주는 잠깐의 시간도 필요도 하지만 엄마가 네. 또 자기 개발이나 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못하고 네. 있는 아쉬움이 많다고 전혀 하는데 못하죠. 네, 그쵸. 네네. 그래서 오면 뭐 지금도 좋긴 한데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좀 어머니가 쉴 수 있게끔 아기가 놀 때 잠시 누가 뭐 봐주면은 어머니 잠시 휴식을 하든지 어머니끼리 뭐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든지 서로 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 솔직히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포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이런 것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육이 힘들다고 하면 아이를 잘 봐줄 방법을 만듭니다. 그것도 답입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아이를 떼놓고 싶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자꾸만 무능해져가는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고립감과 낮아지는 자존감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지방정부는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성구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전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의원 육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놀게 하고 그 옆에서 엄마들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붙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는데요. 제가 또 구정 질의를 통해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러한 공간이 마더센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수성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공동육아 나눔터
내년부터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어머니들만의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옆에 놀게 하고 엄마들이 옆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좋은 취미 활동이라든가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뭐 독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공간이 조금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번에 이렇게 어떤 건물을 마련을 할 경우에 꼭 공동육아 나눔터와 함께 어머니들의 공간을, 마더센터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그 약속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설 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이고 자기와 같은 타인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더센터는 0세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아동을 기르는 여성, 즉 캥거루맘이 대상입니다. 그들이 주체가 되어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나눔을 실천하고 여성의 자립과 자기 실현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마더센터 사업을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2017년 대덕 마더센터를 설치했고 관악구는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마더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구가 마더센터를 건립하여 진정한 여성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 발언대 수성구 의회 육정미 의원이었습니다.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지고 면허 정지 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술 한 잔만으로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성구의회가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대구 지역 도시공원 38곳 가운데 범어공원을 포함한 20곳이 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수성구의회는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국토부는 토지 매입비가 부족한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공무 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또 민간위원회 비율은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출장 전에는 계획서를 모두 공개하고 의원이 직접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출장 목적과 계획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30도로 웃도는 낮 기온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비 소식도 잦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한낮에 32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오전에 맑다가 점차 흐려져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